안녕하세요. 삐띵 부조로 가는 길 삐띵 로드 오동님입니다. 노건우입니다. 네, 항상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추석입니다. 네.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풍성한 한가위를 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노건 이사가 얘기를 해줄 건데요. 네. 마포구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저희가 강남구만 맨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난 마포구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한테 배워서 강남 최고. 항상 제가 거의 매번 이야기 드릴 때마다 강남 이야기만 드렸더니 저한테 고객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강남구에만 건물이 있냐. 마포구 사례도 좀 알고 싶고 용산구 사례도 알고 싶고 성동구 사례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지역을 좀 다양하게 네네. 봐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작년이고 올해도 마포구 쪽에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또 저희도 일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포구의 좀 주요 지역에 어떤 것들이 좀 거래됐는지를 평단가를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한번 달려. 어색하시네요, 대표님. 나는 카메라 앞에 있으면 아직도 어색해. 평소엔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달려보시죠. 예.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코로나 때 가장 핫했던 지역이 연남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을 최대한 덜 받은, 가장 적게 받은 곳이 이 연남동 미로길이죠. 맞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코로나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셨잖아요. 뭐 네. 감기 같은 수준으로. 그렇죠. 생각하지. 오히려 상권이 더 네.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거래된 사례를 좀 보려고요. 또 최근 사례로 좀 비춰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제 대표님 잘 아시는 거겠지만 예. 메가커피 아, 예. 예, 그렇죠. 잘 아시죠? 예. 이제 옛날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 연태르파크 연남동이 3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은 상권이 확장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상권이 들어가고 있고 아니 그 위에까지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이제는 여기까지 상권이 또 확장됐기 때문에 예. 메인거리가 여기서 여기로 좀 더 올라왔다라고 예.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이제 48억 5천에 팔렸네? 예, 올 4월달에 1억 3천. 네 거래됐습니다. 연남동 메인거리라고 비춰지는 지역이고요. 대지평수는 37.21평에 위치해 있고 종원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총 매매가는 48억 5천이고 그래서 1억 3천에 거래됐습니다. 이제 연남동 여기 주차하는 이곳이 네. 1억 3천 찍었습니다. 네, 뭐 저희가 거래할 때만 해도 이게 언제까지 1억이 넘겠냐, 1억 2천이 넘겠냐 했지만 아니 전 작년에 그 그렇죠. 메가커피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을 중개하면서 네, 그 건물은 제가 처음에 매입하려고 검토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여건이 안 돼서 제가 매입 못하고 그냥 제가 네. 중개해버렸는데 제가 매입하려고 검토할 때도 한 1년만 지나면은 못해도 1억 2천. 그렇죠. 잘 되면 1억 3천은 무조건 찍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찍혔습니다. 그때 샀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달러 비스 내서 샀어야 되는데. 그래도 환율이 요즘 또 올라가니까 그건 아니고 또 경제 상황에 맞춰서 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달러 비스 냈으면 큰일 났지. 그렇죠. 그때는 좋았지만 그리고 또 뭐 여러 거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좀 제가 한번 보실만한 물건은 지금 여기 미로길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길 쪽에 코너 건물. 이건 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올해 5월달에 매각이 됐고요. 대지평수는 36.91평이고 평당 거래액은 한 8,800 거의 8,900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거래됐습니다. 좀 제가 볼 땐 저렴하게 팔린 것 같은데. 저렴하게 팔릴 만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왜요? 코너구 다가구에 반지하층이 있고 해서 네. 충분히 리모델링하면 네. 활용도가 높은 매물인데. 대표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남동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건물이 잘못 지어져 있거나 그랬더니 신축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도 이걸 진행했었기 때문에 봤었을 때 신축을 하게 됐었을 때 자료를 좀 보면요. 아, 경동하우징에서 제안을 받았구나. 네. 예. 좀 고객분들도 이거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도로 편입 면적이 생각보다 커요. 신축 시에.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는 가능하긴 하지만은 이 건물은 아마 중축으로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하지 말고 네. 증축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신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때는 도로로 편입되는 면이 약 25.98제곱미터가 8평. 예, 8평 가까이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좀 싸게 팔렸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 저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포인트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야, 이거는 명도를 매도자분이 안 해주신 것도 좀 단점이었지. 나는 이제 매입자는 매입 마지막에 명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어. 네. NG. 아니 처음에는 명도를 네, 안 해준다고 맞아요. 하시다가 네. 명도를 안 해줘서는 계약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매수자가 네. 취득세도 더 내야 되지, 네. 또 바로 사업도 못하지, 이런 모든 리스크를 매수자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네. 막판에는 매도자분께서 양보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괜찮은데 진짜. 네. 그래서 거래가 된 거고요. 중축으로 저희가 물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수직 중축으로 저희가 네. 좀 제안서를 좀 받았었고, 위에 4층 올라가는 거죠? 예. 3층까지 3층 올라가는 예, 지금 2층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하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볼 때는 4층 건물처럼 비춰지는 거죠. 현재 반지하 있고 1층, 2층 있는 상태에서 3층이 새로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여기에 현재 건물들이 임차하시는 구조에 맞춰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으면은 좋은 매물을 매입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 물건을 왜 좀 보여드렸냐면은 아무래도 주변에 다 이런 건물들이 많이 그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뭐 다가고 다 리모델링한 그 판이죠. 그리고 제가 고객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코너 건물이고 예쁘게 나올 것 같지만 신축 시에는 제한 사항들이 걸릴 수도 있으니 도로 편입 면적으로 그런 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매입을 검토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 물건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이렇게 도로 편입 면적으로 표현한 이게 건축선이 지정되면서 후퇴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하고 내가 건물 지을 때 기준이 되어 있는 이 건축 부지 면적이 좀 상이하다, 다르다. 그렇죠. 라는 거죠. 내 땅은 이제 39평이지만 건물을 지으려면 31평을 기준으로 네. 건물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위에 당연히 건물의 연면적이 좀 줄어들 거고. 그렇죠. 이런 형태의 매물들이 많은 곳이 이제 연남동이라든가 성수동이라든가, 그렇죠. 예전부터 이 주거 형태가 이어지다가 네. 지금은 갑자기 뜨는 지역으로 바뀌면서 맞습니다. 다가구라든가 단독주택이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골목 상권, 네. 뭐 무슨 지역이 뜬다더라, 그렇죠. 이런 핫한 그런 지역들이 신축을 할 때 이런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지역을 검토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 중개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설계사 통해서 확인하셔가지고 네. 나중에 나는 모르고 샀어요, 도장 찍으면 끝입니다. 모르고 산 게 어딨어요. 도장 찍으면 끝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대로 다 파악하셔야죠. 네, 그래서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을 꼭 같이 한번 계약 당시에는 꼭 확인하셔서 면적을 확인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 연남동 쪽은 거래 사례들을 보면요, 평당 가격으로 좀 봤을 때 안쪽은 한 8천에서 9천 선에 거래가 되고, 대류변 쪽은 1억 3천에서 1억 2천 사이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남동 최근에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임차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뭐 앞서 설명을 좀 안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마포구를 먼저 보고 있는데, 마포구는 아무래도 총 금액이라고 하죠. 그 금액대가 한 20억에서 50억 사이가 주 무대인 마포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래 사례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는 50억이 넘어가는 것들도 매각 사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평당가가 높아졌으면 그렇지. 그렇죠. 근데 수요자 매수하시는 분들도 왜냐면 50억이 넘어가면은 좀 무겁게 느껴졌던 분들이 이제는 마포구도 한 70억까지도 소화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주머니에서 짜장면을 결제했던 금액, 제가 진짜 어릴 때 대구에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기억할 때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였죠. 네.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때 제가 500원 주고 짜장면 먹었던 기억이 나요. 혹시 6.25를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뭔 소리야. 예, 80년대 한 중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500원을 주고 제가 짜장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짜장면 값이 얼마죠? 거의 10,000원도 하죠 지금. 아니, 만원 진짜 고급 짜장면집이고, 보통 7,000~8,000원 아예 하죠. 뭐 한 6,000~7,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땅값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네. 물가랑 같이 맞춰가지고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평당가가 올라가고 있죠. 다음은 좀 연남동에 좀 나와가지고요, 홍대에 있고요. 원래 메인이었던 지역 중에 대륙은 9번 출구가 메인이거든요. 거기 앞에 있었던 기업은행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죠, 대표님? 이게 거래가 됐습니다. 890억. 미치겠다. 그럼 평당 얼마 이게? 평당 3억 천. 지금 거래 연도는 올해 6월 달이고요.
대지 평수는 지금 285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고요. 뭐 건물이 신축한 건물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건물도 연역이 꽤 오래 지났던 건물이어가지고. 그런데 홍대가 뜨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 한 2009년도 이때부터 이제 바람이 좀 불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2009년, 2010년도에 이 양화대로 이쪽 라인이 평당 7천 정도 매물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중개하려고 했던 매물이 좀 있는데 그 매물을 사라고 제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를 거라고. 네. 그때 그분이 사셨으면 뭐 펄진도 7천에 샀어가지고 지금 한 13년 지났으니까 네. 몇 배 오른 거야? 5배? 네. 네. 4배, 5배 올랐네. 지금 이 영상을 그분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 말이 맞다니까. 그래서 거래 사례로 봤을 때 3억 1천에 현재 거래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참고를 했고요. 그쪽에서 대부분 조금 들어오는 길 쪽에 있는 물건도 보면은 현재 이 물건이거든요. 들어와서?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1번 출구에서 나오는 쪽이고, 사실은 이쪽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발한 지역은 아니었는데 연남동이나 서교동이 조금 좋아지면서 이쪽이 더 밀려오고 있는. 여기가 청기화 주유소 있다가 그 주유소 자리에다가 지금 호텔 지어져 있는 그거 끼고 들어와서. 맞습니다. 네네. 여기는 아직까지 상권이 그렇게 뭐 활발하지 않지 않아요? 사무실 위주의 상권이지 않아요? 1억 3천에 거래됐습니다. 거래가 실거래가 1억 3천에 됐고 올 7월 달에 거래가 됐거든요. 이게 여기 먹자 상권 활발하지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듬성 이제 네. 어떤 맛집들이 하나씩 좀 깔리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리고 이쪽의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피스가 조금 더 많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층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수익률은 3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에요. 조금 내려보려고 얘는 용적률 좀 많이 받았.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좀 더 올려주는 상승시키는 요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셨던 300% 것처럼 가까이 받았네. 예, 용적률을 300% 가까이 받은 물건이어서요. 그래서 임대 면적도 더 넓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금액을 받은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건물 연료도 2005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관리도 잘 되어 있던 상황이 맞고요. 예. 이렇게 용적률 많이 받았으니까 임대 수익은 잘 나올 거라 보여지고, 그죠? 네, 수용이 맞습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자가 네. 좋게 판단하시고 매입하신 네. 것 같네요. 아무래도 추후에 뭐 그대로 운영하시다가 사업을 쓰실 분들에게도 넘겨줘도 입지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지역에서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도 마포구 여기 잠깐 대표님, 저희는 강남. 저희는 힐링로드는 강남에 있겠습니다. 부자로 가는 길 어디로 가야 되죠? 근데 강남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없어. 사야죠. 그래도 언제 사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지금 채용되고 있고 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피팅오더와 함께 하실 지금 네, 아직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빈자리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저와 노군이사와 함께 네. 인생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강남에 있을게요. 저는 옛날에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 강남으로 가라. 강남이 부자면 강남 되려면 부자에 있어야 부자 되고 싶으시면 강남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대표님 좀 밑으로 내려와서 기억나시죠? 메리골드 호텔. 이게 이제 원래 작년에 거래가 됐는데 올해 마무리가 됐어요. 예. 잔금이 엄청 길었구나. 맞죠?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헷갈릴 수 있는데 똑같은 금액을 왜 이렇게 찍혀있지라고 고객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당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탁 맡겼다가 신탁을 풀면서 한번 신고가 된 것 같고요. 이번에 거래하면서 6월달에 잔금하면서 다시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신탁했다가 신탁이 기속되고 네. 이제 매수자에게 소유권 넘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올해 떠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혹시나 고객분들이 했을 때 이게 똑같은 금액으로 거래된 거는 궁금해 하실까봐 한번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럼 좀 전에 대로변에 3억 1천에 팔린 거하고 네. 얘 이제 1억 8천에 팔린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전 입지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9번 홍대에서는 9번 출구가 강남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대 입구역 사거리 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왼쪽이냐. 이 차이인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둘 다 근린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긴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유동 인구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3억 1천에 거래된 평당가에 거래됐던 것들이 조금 더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입지에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좀 보여드릴 물건 조금 내려와서 저희도 영상도 좀 찍긴 했지만은 연예인이 사셨던 강민영 씨가 사셨던 물건이죠. 다비치. 예, 맞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거래가 이렇게 됐었고 65개. 이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은 저희 대표님과 또 김원현 이사가 찍었던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영상 찍을 때 뭐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찍지 않고요. 야 그냥 찍자 이렇게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대화가 즉흥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고 저도 이제 하는 얘기나 아니면 노곤이서 하는 얘기들이 다 그냥 화면 보면서 또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마포구 얘기는 오늘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한 건만 더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돼. 한 건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조금만 보여줘. 클럽거리. 아 클럽거리야. 클럽 가자. 네, 클럽거리를 봐야죠. 요즘에 클럽 영업 잘 하고 있니? 그래서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아, 야 클럽에서도 춤출 때 마스크 끼고 춤춰야 돼? 그럴 거예요. 너 모르잖아. 못 들어가잖아. 너. 저도 대표님 나이가 이제 예전에 참 네. 클럽 갔던 적이 있었는데. 대표님 기억나세요? 옛날에 서장훈 씨가 샀었던 그건 뭐 지하에 두 개 층에 클럽이 있는 건물에 중개하려고 새벽에 고객분하고 매수자분하고 같이 갔는데 클럽에 못 들어가 보잖아요. 왜냐면 그 건물 자체가 클럽에 나온 임대료가 좀 높았기 때문에 많이 높았죠. 클럽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클럽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카드 주고 야 니들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술 마시고 하면서 내부로 다 동영상 찍어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그게 김원현 이사예요. 어쨌든 김원현 이사가 엄청 그 새벽간에 힘들게 뭐 즐기면서 지는 들어가 놀아놓고 뭐 어쨌든 최근에 이거는 좀 작년도 것까지 거래를 좀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최근 3년치를 그러니까 보면은 최근에 거래된 건물이 이제 130억에 거래됐거든요. 평당 가격은 1억 2,800 이 정도에 거래됐고 올 7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홍대가 살아난다는 느낌을 좀 받으신 매수자분이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이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거래된 가격이 보면은 코너 건물이긴 하지만 이 건물이 조금 더 입지가 좋은 거긴 하죠. 2월 달에 보면은 거의 평당가가 동일하죠. 근데 얘는 건물을 다 안 지어놨으니까 신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원래는. 아까 근데 걔는 건물을 지어놓은 거잖아. 거의 200% 다 지어놓은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축 행위를 해야 되는지 또는 기존의 건물을 그냥 리모델링으로 살 수 있는지 아니면은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매수자가 추가 투입이 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을 한 이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높고 낮음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개별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대표님이 말씀하는 지역적인 요소에서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개별적인 요소에 따라서 건물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나는 이 클럽 상거리 좀 이해 안 되는 게 여기 조폭 떡볶이 있는 이 건물 있지. 이 건물하고 요 뒤에 이면에 있는 요 2억 3천 요건 어떻게 된 거지? 조폭 떡볶이야 뭐 그냥 근데 너무 좀 비싸지 않니? 그만큼 이제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거를 예상을 하고 이분은 매입을 하실 것 같고요. 건물은 다 지어놓은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건물 다 지어놓은 건물이었죠. 용적 몇 프로였지 이게? 지상 6층에 지하 1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이게 또 예전에 지어가지고 300% 가까이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건축물이 몇 평은 지어져 있냐에 따라 가지고 매매가까지도 약간 흔든다 라고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이거는 뒷까지 다 해가지고 뒷땅 합쳐가지고 한 거구나. 두 개가 다 같이 거래된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1억 3천 정도가 현재 이 클럽 거리의 평당 가격을 잡고 있다. 그럼 클럽 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나고 더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은 대표님 원래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옆에 있었던 서장훈 씨가 사셨던 건물이 건물 가격을 제외하고 봤을 때 1억 4천 정도 됐었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제가 사실 이 건물 보면서 왜 대표님께 좀 보여드렸냐면은 최근에 고객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요.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급매물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급매물이라는 거는 원화 가치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가치가 1년 뒤에 가치를 생각했었던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전년도 가격이랑 비슷한 거래가 됐다 그러면 저는 이 물건이 솔직하게 생각했을 때는 급매물처럼 거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매물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생각은 뭐냐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안 나오던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게 분위기가 이제는 좀 팔 때가 된 것 같다, 팔아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이 지금 작용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서 내가 이자를 더 부담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건물을 싸게 팔지는 않아요. 네. 대신에 내가 많이 벌었으니 이제는 엑시트를 해가지고 환급,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부동산에서 돈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에 올랐으니 이제 이 가격에 던져보자, 팔아보자 라고 해서 매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뭐 한 달, 두 달 후에 막 빚에 오적 걸어가지고 나 이따가 경매 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안 팔 사람들이 한번 시장에 팔아볼까? 라고 내놨어요. 그리고 한 3개월, 6개월 정도 시장에서 떠돌아다니겠죠. 네. 그러다가 누군가 매수자가 사겠다라고 했을 때 이 3개월, 6개월 동안 경험했던 매도자가 네. 팔지 말지 그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하자 라고 할 때 매도자가 안 팔아 할 수도 있고 계약하자 라고 했을 때 일단 그냥 팔아.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매도자 마음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매수자가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준비한다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금리 올라갔다, 급매물 찾는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건물을 안 사겠다 라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고 네. 아니면은 그냥 장기간 한 1년까지도 계속 한 지켜보십시오. 그래야지 오동률 얘기가 맞는지 본인 얘기가 맞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지금 시장은 가격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안 나오는 지역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좀 떠돌아다니겠다. 내가 건물 쇼핑을 그러니까 사지는 않지만 보겠다. 네. 우리 옷 사러 갔는데 저 엑스라지 입고 싶어요. 품절입니다. 엑스라지 검정색은 없고요. 그렇죠. 흰색 입으셔가지고 치수 보시고 많이 맞으시면 주문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상태가 조금 이제 괜찮아진다. 이제 이거 입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치수의 옷을 갖다 준다. 일단 한번 입어볼 수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급매물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시장 흐름에 조금 더 잘 스며들 것 같아요. 뉴스나 이런 용어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용어를 배우시는 것도 맞지만은 시장에 맞게 좀 생각을 가지시고 들어오신다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근데 이번 편 찍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찍었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요? 지금 한 20분 넘게 찍은 것 같은데. 저희는 항상 말이 많았습니다. 맛보고 이제 또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없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항상 여러분들이 삐띵 부조로 가는 길은 삐띵 로드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